겨울철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겨울 축제들은 각각 독특한 매력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삿포로 눈축제, 중국의 하얼빈 국제 빙설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얼음 궁전 축제, 캐나다 퀘벡 윈터 카니발, 캐나다 처칠의 북극광 축제, 스위스 그린델발트 세계 설상 조각 축제, 대한민국의 화천 산천어 축제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 중 하나인 화천 산천어 축제가 2025년 1월 11일 개막해 2월 2일까지 열립니다. 얼음낚시, 맨손잡기 체험, 얼음썰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산천어 모양의 수만 개 등이 밤하늘을 수놓아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킵니다. 세계적인 명성에 걸맞게 외국인 관광객들을 포함해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체류형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이 매력적인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이 축제가 국제적으로 유명세를 탄 것은 2009년 미국의 타임즈에서 축제 사진을 금주의 뉴스로 보도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2011년 미국의 뉴스 채널 CNN이 세계적 여행 잡지인 롤리 플래닛을 인용해 화천 산천어 축제를 겨울철 7대 불가사의로 소개하면서 겨울 대표 축제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화천 산천어 축제에 참가한 한 캐나다 여성의 사연을 통해 이 축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앨리스입니다. 제게 한국은 그저 드라마와 케이팝으로만 익숙한 나라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겨울 여행을 계획하면서도 한국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우연히 TV 뉴스를 보고 있던 저는 화면 속에 펼쳐진 광경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뉴스는 한국 강원도의 화천 산천어 축제를 다루고 있었죠. 캠코더가 보여주는 얼음 낚시터 위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겨울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즐겁게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산천어를 잡고 환호하는 가족들, 그리고 얼음물 속에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들의 생생한 모습이 너무도 낯설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제가 마치 그 현장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겨울 축제야 아는 기자의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 장면이 저를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반팔에 반바지 차림의 남자가 얼음물 속으로 뛰어들어 산천어를 두 손으로 움켜쥐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장면은 제게 한국 겨울의 독특한 매력을 단번에 보여주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겨울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구나. 그날 밤 저는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해 찾아보며 사진과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축제의 생생함, 사람들의 에너지, 그리고 산천어를 구워 먹으며 추위를 잊는 모습까지 어느 순간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 겨울은 한국이다. 저는 그렇게 제 생애 첫 한국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화천 산천어 축제에서 경험한 감동과 즐거움을 여러분께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겨울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느끼게 될 거예요. 화천 산천어 축제를 방문하기로 결심한 후 저는 열정적으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한국 겨울 축제에 간다라는 설렘만 있었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 앞에 놓이더군요. 가장 큰 문제는 얼음 낚시, 그게 뭐지? 라는 생소함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내리지만 낚싯대를 들고 얼음 위에 앉아 낚시를 한다는 건 제겐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거든요. 먼저 화천 산천어 축제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했어요. 영문으로 화천 산천유 페스티벌을 검색했지만 처음엔 정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축제 공식 홈페이지를 찾았는데 다행히 영어 버전이 있더라고요. 축제에 대한 설명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읽으며 점점 더 설렘이 커졌습니다. 낚시터 크기, 산천어 맨손잡기 체험, 얼음 조각 광장, 눈썰매단까지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읽다 보니 걱정도 생겼습니다. 영하 16도? 내가 이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 캐나다에 살고 있다지만 대부분 실내에서 생활하는 저로선 이 정도의 추위는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준비물 리스트를 만들었죠. 겨울축제 완벽 준비물이라는 제목으로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따뜻한 방수 점퍼, 두꺼운 장갑, 모자, 방한 부츠, 그리고 히트텍까지 구비해야 할 것들이 끝도 없이 나왔어요. 또 얼음 낚시를 위해 낚싯대를 따로 사야 하는지 고민했는데 당이 축제장에 대여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런 세세한 정보를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마음은 이미 한국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한편 한국 겨울 음식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축제장에서 잡은 산천어를 바로 구워 먹는다는 이야기를 읽고 저는 한국 요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인터넷에서 한국 전통 음식과 산천어 요리에 대해 검색해보니 잡은 물고기를 회로도 먹을 수 있고 장작불에 구워 먹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라면도 함께 먹으면 최고의 조합이라는 한 블로거의 글을 보고는 여행 가방에 컵라면을 몇 개 챙길까 진지하게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정보를 해석하는데 애를 먹기도 했고 어떤 장비가 정말로 필요한지 확신이 서지 않아 시간을 많이 들였죠. 하지만 이런 준비를 하며 저는 이미 축제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서울에서 화천으로 가는 방법을 조사하는 동안에도 설렘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풍경을 상상하며 내가 드디어 한국에 간다니라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짐을 챙기며 다시 한번 준비물을 점검했습니다. 두꺼운 외투, 장갑, 방수 부츠, 그리고 얼음 낚시를 기다리며 먹을 핫초코까지 가방에 넣었죠. 컴퓨터에 켜둔 화천 산천어 축제 홈페이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겨울 이 축제가 내 인생의 특별한 페이지가 될 거야.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머릿속에는 축제장에서 들릴 웃음소리와 얼음 위에 반짝이는 풍경이 가득했죠. 이제 화천산천어 축제가 제게 어떤 추억을 선물해줄지 직접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화천산천어 축제장은 도착 순간부터 특별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얼음 낚시터는 규모만으로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죠. 축구장 30개 크기의 얼음판 위에서 사람들이 낚싯대를 들고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장관이었습니다. 얼음판 위로 은빛 햇살이 반사되면서 마치 동화 속 겨울 풍경 속에 들어온 것 같았죠. 제가 얼음판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생생했습니다. 잡았다 라는 환호성, 낚싯줄을 당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어린아이들의 까르르 웃음소리까지 이 모든 소리가 축제의 분위기를 더 생동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얼음 구멍을 처음 바라보는 순간 물속을 들여다보며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설렐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낚싯줄 끝을 바라보며 긴장하던 제 옆자리에는 한한독 가족이 함께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아빠와 함께 낚싯대를 잡고 있더군요. 아이가 아빠, 물고기 왜 안 와? 라고 물으며 계속 얼음 구멍 속을 들여다보는데 아버지가 웃으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 거야. 물고기도 우리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10분쯤 지나 아이의 낚싯줄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잡았다 라며 환호했고 아버지와 함께 은빛 산천어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족 모두 기쁨에 겨워 껴안고 사진을 찍는 모습에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 맞은편에는 낚시 초보처럼 보이는 외국인 커플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낚싯대를 흔들었고 여자는 이거 맞는 거야? 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남자가 물고기를 잡아 올리자 여자는 환호하며 그를 껴안았고 둘 다 기쁨에 겨운 얼굴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이곳에서는 언어와 국격을 초월해 모두가 같은 기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침내 제 첫 산천어를 낚았습니다. 낚싯줄이 살짝 흔들리는 것을 느끼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며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줄을 힘껏 당기자 물 위로 튀어나온 산천어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쳤죠. 잡았다. 주변 사람들이 축하해주며 웃는 모습에 그 짜릿한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낚시 초보였던 저는 이 작은 물고기가 이렇게 큰 성취감을 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끔은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옆자리에서 낚싯대를 놓친 한 아이가 울먹이며 부모님에게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있던 또 다른 관광객이 얼음 구멍 속을 들여다보더니 맨손으로 낚싯줄을 잡아 올렸습니다. 믿기지 않게도 그 끝에는 산천어가 매달려 있었어요. 아이는 눈물을 멈추고 크게 웃으며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런 장면은 이곳의 따뜻한 분위기를 완벽히 보여줬죠. 그날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제 조금 뒤편에서 벌어졌습니다. 한중년 남성이 어깨를 움츠린 채 낚싯대를 들고 있었는데 표정이 굉장히 신박했어요. 옆자리의 다른 낚시꾼들이 아직 못 잡으셨어요? 라며 말을 걸었지만 그는 고개를 젓기만 했죠. 알고 보니 그 남성은 2시간째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손끝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낚싯대 끝이 갑자기 팽팽해지면서 물속에서 강한 저항이 느껴졌죠. 남성이 힘껏 당기자 무려 2마리의 산천어가 한꺼번에 낚싯줄에 매달려 올라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고 남성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정말 포기하지 않길 잘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짜릿한 성취감이 가득했고 그 순간은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을 겁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소형 드론으로 낚시터 전체를 촬영하는 한국 젊은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잡은 산천어를 자랑하며 이건 유튜브 콘텐츠로 올릴 거야 라고 말했죠. 원판 위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축제 그 자체의 활기를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오전 내내 얼음 구멍에 집중하며 느낀 건 낚시는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느껴지는 설렘, 산천어를 낚아 올릴 때의 짜릿한 순간.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작은 축하와 미소들이 얼음판 위를 따뜻하게 만들었죠. 화천 산천어 축제는 단순한 낚시를 넘어 사람들의 웃음과 이야기가 얼음 위에 얽히고 설킨 하나의 큰 무대였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들었던 웃음소리, 그리고 제가 느낀 손끝의 짜릿함은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겨울의 추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산천어 축제장에서 낚시를 마친 후 저는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축제장의 분위기는 낚시터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곳곳에는 다채로운 체험 공간과 먹거리가 기다리고 있었죠. 얼음 위에서의 짜릿한 낚시를 넘어 축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거대한 놀이터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건 산천어 구이 부스였습니다.
바삭하게 구워진 산천어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허기진 배를 자극했죠. 저는 줄을 서서 제 몫의 산천어를 주문했습니다. 옆자리에서 가족들이 서로 구운 산천어를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잡은 산천어와 라면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았는데 한국인 커플이 먼저 자리를 양보해줬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라면, 국물에 산천어 살을 푼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었죠. 커플 중 한 명이 이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과 즐겼던 맛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말에서 한국인들에게 이 축제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추억의 일부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천어 구이로를 채운 후 저는 축제장 한쪽에 마련된 얼음 조각 전시관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거대한 얼음으로 조각된 작품들이 저를 맞이했는데 크기와 디테일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눈에 봐도 공들여 만든 피사의 사탑과 자유의 여신상이 얼음으로 구현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눈으로 만든 고풍스러운 한복 전통 가옥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마치 세계 여행을 하는 것처럼 신나했고 저도 그 열기에 휩쓸려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다 얼음이라고? 어떻게 이런 걸 만들지? 감탄이 끊이지 않았죠. 전시관을 나온 후에는 얼음 썰매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곳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곳이었어요. 얼음판 위에 길게 만들어진 썰매장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썰매는 손에 쥔 스틱으로 얼음판을 밀어가며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이었는데 저는 처음엔 방향 조절에 서툴러 여기저기 부딪히며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지니 썰매를 타는 재미가 배가 되더군요. 특히 부모님이 아이들을 썰매에 태운 채 끌어주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한 아버지는 두 아이를 한꺼번에 태운 썰매를 힘겹게 끌면서도 연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은 더 빨리 이를 외치며 손을 흔들었고 아버지는 그러다 아빠 힘 빠진다 하며 장난스럽게 대답했죠. 어머니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으며 오늘 진짜 잊을 수 없는 하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가족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저까지 따뜻해졌습니다. 썰매를 처음 타보는 아이들에게 이 순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겨울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았죠. 맨손잡기 체험장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미 얼음낚시에서 산천어를 잡아봤지만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건 또 다른 도전처럼 느껴졌죠. 제가 체험장으로 들어가자마자 차가운 얼음물이 온몸을 감싸며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응원에 용기를 얻어 두 손을 물속에 넣었습니다. 미끄러운 산천어가 손바닥을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을 줘 한 마리를 꽉 잡았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해줬고 제 손에 닿힌 은빛 산천어를 보며 느꼈던 성취감은 정말 짜릿했죠. 축제장에서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경험은 산천어 등 선등거리였습니다. 축제장이 어둠에 잠기기 시작하자 인근 거리에 하나둘 불빛이 켜졌고 화천의 밤은 황홀하게 변했습니다. 산천어 모양의 둥글이 거리를 따라 줄지어 걸려 있었고 다양한 색의 빛이 거리를 물들였습니다. 그 거리에서는 전통 공연과 현대 퍼포먼스가 어우러지며 흥겨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거리 한쪽에 앉아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공연을 감상했는데 얼음 위에서의 긴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방법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 외에도 곳곳에는 축제의 활기를 더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산천어 모양 풍선을 들고 뛰어다니며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얼음조각 전시관을 구경하며 추억을 이야기하는 장면, 그리고 친구들이 모여 산천어구이와 따뜻한 막걸리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까지 화천. 산천어 축제는 단순한 겨울 체험을 넘어 사람들과의 교감이 녹아든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를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겨울 여행이 끝났을 때 저는 이 경험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특별한 순간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얼음 위에서 낚시를 하며 느낀 짜릿함, 얼음 썰매장에서 보았던 가족들의 따뜻한 교감, 그리고 산천어 등이 밝혀준 화천의 아름다운 밤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죠. 캐나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축제장에서 찍었던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을 다시 보며 그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감동을 단순히 제 마음속에만 담아두기엔 아까운 생각이 들었죠. 이 특별한 한독 겨울 축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어. 저는 이렇게 결심하고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유튜브 영상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한독 겨울 축제를 소개하는 여행 영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은빛 산천어를 잡는 짜릿한 순간, 썰매를 타며 웃음을 터뜨리는 아이들, 그리고 얼음조각 전시관과 선등거리의 황홀한 풍경까지 편집하면서도 그때의 감동이 다시 되살아나 미소를 멈출 수 없었죠. 영상의 제목은 한독 화천 산천어 축제 세계에서 가장 짜릿한 겨울 경험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업로드한 지 몇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몇백 뷰로 시작했지만 하루 만에 1만 뷰를 넘겼고 댓글창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와, 한독에 이렇게 멋진 축제가 있다니 꼭 가보고 싶어요. 낚시와 겨울 스포츠가 이렇게 잘 어우러질 수 있다니 놀랍네요. 너무 재미있어 보인다. 내년엔 친구들과 꼭 방문할게요. 영상이 올라간 지 일주일 만에 조회수는 무려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를 넘어 제가 느꼈던 감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뜻이었죠. 사람들의 댓글을 읽으며 화천 산천어 축제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과 응감을 줄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100만 뷰를 기념하며
저는 후속 영상도 제작했습니다. 화천산천어 축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겨울 축제들도 소개하며 한국 겨울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싶었거든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제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여행할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저는 작은 사명감마저 느꼈습니다. 화천산천어 축제는 제게 단순히 재미있는 겨울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웃고 낚시의 짜릿함을 느끼고 얼음 위에서 평생 남을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며 제가 그 축제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 영상은 제 채널에서 가장 성공적인 콘텐츠로 남았고 저는 앞으로도 세계 곳곳의 특별한 경험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 시작을 화천산천어 축제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축복 같은 일이었죠. 여러분도 겨울이 오면 화천으로 떠나보세요. 낚시와 썰매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멋진 여행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